현명한 반모임 TPO 및 학군지 이사. 안녕하세요. 목동왕언니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반모임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게 3년 전만 해도 학기 초 학부모들의 큰 행사였죠. 반모임 시기에는 학교 근처 규모 있는 카페와 식당 예약 잡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던 게 코로나로 반모임이 3년 가까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부활할 것 같은데요. 그럼 현명한 반모임 TPO 시작해 볼게요. 반모임 하면 저는 저희 막내 초3 반모임과 큰애 고1 때 반모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먼저 큰애 고1 때 반모임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큰애를 중학교에 보낼 때도 저는 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라니요. 무서웠달까요? 두려웠달까요?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도 그때는 젊고 어린 엄마였으니까 처음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 경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빡센 목동네 고등학교의 첫 반모임이잖아요. 모임 장소가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여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중학교 반모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외제차 타고 오신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끼리 이미 친한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동네가 이렇게 화려한 동네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주위에는 정말 수수한 엄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당연히 명품 가방은 들었고 머리 스타일도 미용실 가서 하는 똥머리 있잖아요. 동그랗게 말아서 올리는 이런 거 미용실 가서 하는 거 맞죠? 진짜 사모님 스타일로 오신 분과 그 무리들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또 자기 아이가 졸업한 중학교 얘기를 하면서 그 중학교 애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고등에서도 꽉 잡을 거라나요? 목동네 중학교 다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콕 집어서 자기 학교 애들이 제일 공부 잘한다며. 기분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리버리 첫째의 엄마다 보니 그냥 듣고만 있었죠. 사실 그분들이 서로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 분위기가 업되신 것 같았어요. 확실히 그날 반모임의 주도권은 그분들이 쥐고 계셨죠. 모임을 파하고 인사하며 헤어지는데 그분들 외제차 사이로 낡은 구형 엘란트라를 당당하게 타고 떠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와, 대단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 차를 타고 간다고? 왜 너무 쉽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몇 달 있으면 저도 고1 반모임에 가야 하는데요. 저희 막둥이는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도 없고 그러면 똥머리라도 하고 가야 하는 걸까요? 왜 이런 결론인지. 그런데 그 구형 엘란트라를 타고 가신 엄마 아이가 첫 시험인 중간고사에서 1등을 했어요. 위풍당당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학교도 공부 잘한다는 그 중학교 출신이 아니었답니다. 두 번째 반모임이 열렸는데요. 반 1등 아이 엄마 주위에 다른 엄마들이 우르르 몰려요. 학원은 어디에 다니는지 공부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묻느라 난리가 났어요. 이 얘기를 아는 동생에게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동생 말 자기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대요. 아이를 자사고에 보낸 동생인데 반모임에서 굉장히 수수하고 조용하던 엄마였는데 그 집 애가 3년 내내 전교 1등 찍고 서울대 의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수수한 엄마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아이 엄마가 수수한 걸까요? 막내 초3 첫 반모임에서는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반에는 젊은 엄마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자주 모여요. 호호호 이러는 거예요. 주위의 호응도 장난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커서 제가 앉아있는 구석 테이블까지 다 들렸고요. 그런데 제가 있는 테이블엔 저랑 동갑인 엄마가 2~3명쯤 있었고 특이하게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2분이나 계셨어요. 다들 늦둥이 둘째 아니면 셋째 아이 엄마들이 모여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뭐야, 그럼 우리는 이제 오지 말란 얘기야? 하고 말이죠. 아마 반장 엄마 첫인상 점수가 많이 깎였을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저는 지금도 그 반장 엄마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좀 알고 지냈을 때 제가 "너 그때 그렇게 말해서 우리 테이블에서 욕 엄청 먹었다?" 고 했는데요. 반장 엄마가 "언니 제가 말실수를 좀 해요. 미안해요." 라고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나이 먹으면서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다면 관계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 초이 반모임도 기억나는데요. 초이 첫 반모임에서 한 분이 저희 큰애 고등학교는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고 갔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는 말도 안 거시고 반대 방향만 쳐다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소는 언제 가르치고 뭐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고 저런 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만히 있었죠. 무시당하는 거 알았지만 어쩌겠어요? 특목고도 못 보는 공부 못하는 아이 엄마로 찍혔는데요. 그분은 전학 오신 분이었는데 외국에서 상사원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반모임은 반대표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아이를 여러 키운 선배 엄마들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둘째 아이 엄마인데다가 첫째가 공부를 잘하는 분이라 생각되니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거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거. 저희 동네에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오죽 많을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더 많을걸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흔해요. 학년이 좀 돼서 학군지로 전학 오는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이사를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 잘하는 것과 학군지에서도 잘하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중엔 넘사벽인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 이사 와서도 예전의 등수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사 왔는데 자기 자식 잘났다고 자랑하면 아무도 얘기는 않지만 그래 나중에도 잘났는지 두고 보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실제로도 그때 그 엄마 있잖아 요즘은 자랑 안 하더라 같은 말을 종종 들어요. 학군지로 이사 가면서 잘난 척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친구 만들기 힘들어요. 설사 내 아이가 진짜 넘사벽이라도 결과로 보여줘서 다가오게 만들어야지 내 입으로 잘났다 하는 것은 같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든든한 아군을 만들 기회를 날려먹는 거예요. 다시 그분을 만날 일이 없어 잊고 살았는데요. 얼마 전에 알고 보니 그분의 근황을 듣게 된 거 있죠. 아이가 재수했는데 그냥 인서울했대요. 왜 있잖아요. 초등 때는 다들 서울대 가는 줄 알고 중등에는 그래도 스카이는 갈 줄 알고 고등에는 인서울 하다가 고3에는 저 지방이라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반모임 때 장착해야 할 제일 중요한 덕목은 겸손인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또 잘난 척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인연 만들 수 있으리라 믿어요. 똥머리는 없는 걸로 할게요. 코로나로 아이 친구 엄마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 반모임에서 좋은 친구 사귀시길 행운을 빌어요.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